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원 등 동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에서 최고 30mm로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9도, 임실과 순창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수요일과 토요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전거 관련 부서까지 만들면서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방향과 의지 없이 수년째 계획이 반복되면서 실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기린대로로 이어지는 조촌 교차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이곳부터 한벽교 교차로까지 11.6km 구간의 도로 한가운데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자전거 다올마당과 함께 3년간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1년 만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자전거 가운데에서 좌회전 받을 때 또 차들이 또 좌회전을 또 받잖아요. 신호가 같이 따라서 도는 차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그 뒤 전주시는 새로운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4차로 이상인 일반 도로의 양쪽 끝 차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3차로인 경우에는 도로 폭을 줄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1, 2단계로 호남 제일문부터 한벽교까지, 3단계는 장승배기로 구간까지 나눠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까지 모두 확보했지만 이 계획 역시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로를 줄여야 하다 보니 출퇴근길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안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용인되던 임시 주차도 어려워져 주변 상가의 반발까지 거셌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지. 이런 데는 차선 하나를 먹고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대단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전거 관련 부서까지 만들었지만 자전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제대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확고한 의지, 확고한 방향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상황마다 흔들리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생태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전주시. 무엇보다 안전하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익은 자전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인구가 많은 전주 효자동 지역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현재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예정지로 거론되는 곳은 3곳입니다. 전주 효자동 롯데마트 앞 공터와 농소마을의 옛 학교 예정부지, 그리고 효자사동 성당 뒤 저수지로 모두 전주시 소유 땅입니다. 노인단체는 근처에 병원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롯데마트 앞 공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도 없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모두가 효자 4동, 5동이 이거는 모두가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롯데마트 앞 공터가 건립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던 기본계획 용역 발표가 잠정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는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롯데마트 앞 공터 대신 이곳 효자 4동 성당 뒤 저수지에 복지관을 지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도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심 저수지를 메꿔 복지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후보 지역에서 아예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그러나 평가지표를 놓고 지역구 시의원 간의 이견이 있어 용역을 중단시켰다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표도 공정하게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좀 작업이 늦어졌던 거고, 어르신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전주 서부권 복지관 건립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디에 지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KTX 운행이 잇따라 차질을 빚었는데요. 공사와 운영이 분리된 시스템이 사고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토사가 전라선 KTX 전주 동산역 부근 선로를 덮쳤습니다. 많은 비로 토사가 쏟아져 내려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나흘 뒤에도 폭우로 전주 송천역 부근에 선로가 침수돼 열차가 1시간 동안 연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시작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으로 전라선 일부 구간의 유지 보수는 외부 업체가 맡고 있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과 복구가 늦어질 수 있고 야간의 경우에는 더 취약하다고 철도공사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철도공사 유지보수 관리자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그 유지보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원화된 그 지휘 체계로 이렇게 보수를 했으면은 좀 더 신속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시간이 좀 절약되지 않았을까. 문제는 외주화만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 시설건설은 시설공단, 운영 유지관리는 철도공사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용품을 쥐고 비탈면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직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철도공사와 시설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철도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이원화로 실제로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피해는 국민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때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른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자체마다 면허증 반납 유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시군이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은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원하는 시군은 정읍시와 무주군입니다. 70살이 넘은 주민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20만 원가량의 선불 교통카드와 전통시장 상품권을 줍니다. 전주시와 임실군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전라북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내년부터는 14개 시군 모두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0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하나여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면허증 반납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농민의 95%가 면허증을 반납할 뜻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도농 복합지역인 정읍에서 2달간 면허증 반납 신청자는 55명으로 기대보다 적었고 그나마 도심에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농촌 지역은 버스 위주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버스 타기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시내권 쪽이 좀 많이 신청은 해요. 이 때문에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확충 등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 고령 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복택시 운행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만 1,800명으로 지난해 면허 반납자는 288명이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 춘향 씨감자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단구는 국립산림치유원 조성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 운봉읍의 한 감자밭입니다. 어른 주먹 크기만한 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철저한 관리로 키워져 남원의 시설감자 재배 농가에 공급된 춘향 씨감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27개 농가가 키운 우량 씨감자 16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씨감자는 생육도 좋지만 감자가 포실포실하고 단단하고 맛도
다른 데보다 맛있는 게 장점입니다. 진안군이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휴양과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부안군이 사회단체 20곳과 협약을 맺고 이른바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과 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친절과 질서, 청결 등 매력 있는 부안을 만드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동산동 등 78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 가구에 최대 200만 원을 보조합니다. 익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6%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다른 지역의 오염 토양 반입 문제로 홍역을 치른 임실군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낸 개정안은 토양 정화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화시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서 해당 지역 단체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또 부칙에는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정화시설 소재지의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임실 지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스마트팜 창업교육에 참여할 청년교육생 5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스마트팜 기초이론에서 경영실습까지의 전 과정을 최장 1년 8개월 동안 교육받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을 수도권이 아닌 대도시에서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에서만 펼쳐온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 지역을 넓히기로 하고 올해는 전북에 인접한 광주와 대전에서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을 개최합니다. 홍보전에는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참여해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북에 있는 서원과 향교, 제실의 현판과 편액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까지 서원과 향교, 제실 등 800여 개의 현판과 편액 2만여 개를 조사해 내용을 분석하고 목록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가치가 높은 현판과 편액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전라유학진흥원에 보관하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